네, 그러면 3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6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홍보팀장 김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 비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디플러스 자체가 수용 인원수가 17명이다 보니까 제가 소수로 이렇게 초대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무사히 16회 비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그리고 관객분들을 향한 애정을 담아 즐겁고 특별한 영화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저희 김상화 집행위원장과 주유신 수석 프로그래머 장슬기 프로그래머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비키는 7월 5일 개막으로 12일까지 열흘간, 8일간 해운대구 영화전당과 북구 CGV 화명 그리고 대천천, 중구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와 유라리 광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규모는 총 56개국 180편으로 프리미어는 119편이 집계되었습니다. 기존 섹션을 포함하여 부만 민주항쟁 기념재단과 함께 특별전 채널 1016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안전한 영화제를 위해 부대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는 축소하고 비키 포럼과 포스터 그림 전시 및 특별 프로그램을 열어 영화제를 찾아오시는 관객분들께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공식 포스터와 공식 트레일러를 소개드립니다. 공식 포스터는 주유신 수석 프로그래머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공식 포스터는요, 희망을 품은 돼지 비테라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팬데믹이 전 지구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은 이제 그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올해의 포스터 공모전의 주제가 바로 자연 속의 우리였고요. 이 속에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제, 즉 자연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소망을 담아서 그 홀씨로 전 세계로 그 소망을 날려보낸다는 그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식 트레일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 이후에 장슬기 프로그래머님이 설명이 진행됩니다. 트레일러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직관적인 트레일러입니다. 여기 이 트레일러 속에 나오는 그 포스터들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보내준 포스터 이미지를 이제 따서 만든 영상이고요. 트레일러 주제는 홀씨의 여행입니다. 지금 공식 포스터에 등장하는 민들레 홀씨의 차관에서 만든 작품으로 현재 이제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엄준석 감독님이 제작을 해주셨고요. 지금 앞서 주유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 영화제는 조금
더 그 친구들한테 영화와 함께 노는 걸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영화는 날아다니는 홀씨처럼 우리를 껴안고 상상과 현실의 세계 곳곳을 다녀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두운 영화관에서 빛나는 상상을 마주한 후부터 분명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트레일러 속에 담았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16회 16번째 빅키를 소개드립니다. 먼저 영화제의 방향과 특성을 김성화 집행위원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눈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 표정을 세세하게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2005년도 그 프레 페스티벌 이후에 이제 올해 17년째 빅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틀을 갖춰왔던 어린이 청소년들의 의한 영화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위한 영화제 이 두 개의 틀이 이제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직도 그 사회적 인식은 어린이 청소년들만의 영화제로 생각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회에 유행되고 있는 미니처럼 어린이를 아직까지도 미숙한 존재로 계속 여기고 있는 탓에 정말 좋은 영화들을 많이 가져와도 어른들이 그 생각을 많이 안 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큽니다. 지금 17년이 이제 지나오면서 빅키는 프로그램 규모 면에서는 국내 최대의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규모를 만들게 됐고요. 또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또 영화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빅키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 규모 면에서는 3에서 5위권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최대가 그 앞세울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빅키에 사회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행사 보조금이나 또 영화 지정위원회를 통한 이제 국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협찬이나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 등등의 이제 이런 지원들이 없으면은 운영이 사실은 불가능한데요. 그 운영이 영화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지원 규모가 확장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지금 살림을 꾸려내는데 어려운 처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영화제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다른 곳에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 사무국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예산의 부족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응답이 참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 기본적인 그 책임은 이제 저에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힘있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응답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자유집에 있는 6쪽을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영화제, 특히 축제의 주인공으로, 주체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만들고, 그들이 직접 심사하고, 그들이 직접 시상하는 이런 형식을 올곧게 꾸려내고 있는 영화제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이 단지 어린이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계층적인 한계를 염두에 두고 미숙하다거나 아직 그 성장 단계에 있는 과정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 목소리들이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 이 시기에 이런 경험들이 현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했을 때 어떤 사회적 역량을 펼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키는 이런 부분에 매우 충실한 어른들의 조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영화 제작 지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을 통해서 영화를 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프리패스와 같은 가능하면 좀 쉽게 영화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지 운영들을 도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화하는 시작을 올해부터 했고요. 올해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유연하게 많은 분들이 영화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영화제. 여기 이제 팬데믹은 앞서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지구적 문제이죠. 더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한계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한 영화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저 개인은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지금 현재 가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비키를 멈출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하는 거 맞죠? 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좀 무시무시하게 진행이 어려움이 좀 느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서 네, 올해의 저희 영화제 프로그램 경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개는 주유시 수석 프로그래머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프로그램 경향 한 8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나 이제 두 번째는 다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키와 온피프라는 건데요. 플랫폼 온피프하고 협업해서 두 개의 섹션,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 섹션인 레드 액션 부분하고 비경쟁 부분 중에 리본 더 비키라는 두 부분은 116편의 단편 영화들인데요. 이 두 섹션 영화만을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해외 게스트들과의 만남은 다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GV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 영화제 간의 교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폴란드 올레키노하고 계속 해왔고요. 또 올해는 체코의 질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와 하게 되는데요. 질린 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고 규모도 큰 영화제로 벌써 61주년을 맞고 있어요. 올해 9편의 체코 단편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해도 총 180편의 영화들 중에서 비경정에 123편이 초청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무려 89편이 프리미어입니다. 첫 선을 보인 영화들인데요. 이 중에 베를린이라든지 썬댄스라든지 토론토와 같은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들을 다수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뛰어난 영화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저희가 자임하고 있고요. 또 올해 특별히 처음으로 부산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과 같이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1979년에
그 박정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계기가 됐던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청소년 어린이들과 나눠보기 위해서 만든 섹션입니다. 그래서 단편 5편, 장편 5편을 선정했고요. 그 중에 3편을 특히 선정해서 상영 후에 이거 제가 맡았는데 저하고 각계 전문가와 또 토크를 나눌 예정입니다. 6번째는 그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그 영향을 보여주는 또 영화들을 특집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디세이 같은 영화는 팬데믹 그 상황 속에 놓인 가족 이야기를 보여준다면, 또 연설 같은 영화는 사스로 폐쇄된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든지요. 한국 영화 아기도는 원자력 발전소 폭발 후의 생존기를 그린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뭐 팬데믹이나 큰 재난 이후에 인류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통해서 어떤 팬데믹으로 인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의 어떤 상상력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고요. 또 어떤 무분별한 개발 착취, 환경 파괴와 관련된 또 불안이나 우려를 담은 영화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 세계적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그레타 툰베리라든지, 또 침팬지를 찾아서 페퍼콘 탐정단과 심해의 비밀 같은 이런 영화들이 자연 속의 어떤 인류의 삶과 관련된 의미를 되돌아보는 영화들이고요. 또 전쟁과 관련돼서 그 다양한 시선으로 그 어떤 비극을 돌아보는 영화들도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분홍 토끼를 훔친 날이라든지, 내 동생 옥산나, 굿바이 나의 소련,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 이런 영화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화, 비극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어린이들의 삶이 어떻게 위협받나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로 올해 저희가 소개하는 영화들의 경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 소개입니다. 공식 경쟁 부문 레디에이션과 비경쟁 부문 마음의 별빛상 심사위원입니다. 심사위원 관한 부분들은 장슬기 프로그래머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자료집 그쪽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경쟁 부분의 레디액션 심사위원은 저희가 항상 그려왔듯이 지난해에 이제 상을 받았던 레디액션 감독님들과 그리고 이제 영화인으로 활동 중인 어린 청소년을 모시고 있습니다. 총 14명으로 올해 레디액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저희 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지원 배우, 그리고 또 이래 배우, 관두에서 보셨을 텐데 이래 배우와 또 지난 2019년도였죠. 나는 보리라는 영화로 저 영화제를 찾아주셨던 김하송 배우까지 해서 총 14명의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이제 공정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비경쟁 부분 마음의 별빛상 심사위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올해 굉장히 멋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심사위원 6분,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심사위원 6분 해서 저희가 총 각 섹션별 3명씩 이렇게 총 12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뭐 특이하게 언급을 하자면 작년에 저희가 말괄량이 빈티의 오카피 클럽이라는 개막작 감독님이 올해 심사위원으로 한 번 더 초대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기생충 번역가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계신 분이죠. 달시 파켓 평론가. 그리고 또 배우로는 그 서신의 배우가 올해 저희 영화제 심사위원도 하시고 또 개막식 MC로도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조광수 감독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제가 국내 유일하게 그 유럽 어린 청소년 영화 협회 회원국인데 그 엑바를 책임지고 계신 사무총장 펠릭스 님도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넘어가시면 아시아 타이업상 심사위원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레디액션 18 부분 청소년 부분에 한해서 아시아 타협이라는 일종의 아시아 지역의 어린 청소년 영화 전문가들이 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천에서 영화 배급과 극장 체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수펑님, 그리고 많이 알려진 배우시죠? 익숙하실 텐데 지대한 배우님, 저희 지금 영화제 집행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제와 MOU를 맺었던 영화제입니다. 인도의 IKFF라는 곳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신 루시 님도 함께 해주셔서 올해 이렇게 비경쟁 부분으로는 총 12명, 그리고 리액션 1, 8부문에 3명 이렇게 해서 몇 명인가요? 총 15명, 29명의 심사위원이 저희 영화제에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번 올해 영화제에 개막장 및 개막식 소개가 있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 보통 개막장만 소개를 조금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개막식에도 좀 특별한 그 이벤트가 좀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작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고릴라 별이며 주유시 수석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이후에 개막작 트레일러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개막작을 이제 세 작품을 놓고 프로 영화들이 다 보고 나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최초인 줄 알았는데 최초가 아니라네요. 예, 그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 옛날에 뭐 홍길동 맞죠? 네, 저기 그 백곰의 그 커피잔 여행하고 예. 그다음에 홍길동전 보건대 홍길동전 예, 세 하신 번째 적이 지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오랜만에 이제 개막작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감독이 거기 보면 린다 한박이라고 한국계 그 여성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소녀 요나가 이제 입양을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타난 분이 덩치가 큰 여성 고릴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이 고릴라는 제일 좋아하는 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온통 다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누구보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굉장히 지적인 고릴라입니다. 그리고 또 집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마당이 넓고 주말인가 되면은 이렇게 그 재활용 물건들을 팔고 하는 굉장히 또 친환경적인 마인드도 갖고 계신 고릴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릴라가 아이를 키운다는 걸 우려하고 막 떼어놓으려고 하고 또 이 고릴라가 살고 있는 넓은 땅을 또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두 모녀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원작 소설도 그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 프리다 닐슨의 그 마이 맘 이즈 고릴라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이 도대체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보다 우월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진 뭐 동물이 가능하다 뭐 이런 하여튼, 그리고 또 모성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터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이거 작품 추천할 때도 프로그래머들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 할리우드에 이제 주로 디즈니 풍의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저패니메이션에만 익숙한데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감성이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하여튼 좀 되게 조화로운 느낌, 좀 인공적인 게 좀 덜하고, 그래서 그 두 개 기존에 많이 친숙하게 접했던 두 가지의 애니메이션 세계와는 다른 그런 거를 또 접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또 다른 느낌과 감성의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의미, 모성의 의미, 뭐 이런 것들까지, 또 모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애니메이션이지만 저희가 과감하게 선택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개막작 트레일러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Jonah has lived at the Sunnyside Orphanage all her life. Hey, be careful. One day, something unexpected changed Jonah's life forever.
remember to wash your hands. Welcome home. Yes, I can talk. Call me Gorilla. You know what? Wow. Beep, beep, beep. Beep, beep. Tord Fjordmark wants to buy the junkyard, our home. He wants to build a giant aqua park. I'm not selling this place. Why? She lets the kid drive. Follow me. What are you doing? Come on, you couldn't possibly believe I would allow Jonna to wallow in a junkyard with a wild beast. I want you to remember this place. Mommy. Join Jonah and Gorilla on their quest. The Ape Story. Don't let go. I'll never let you go, Jonah. 간담회 준비하면서 트레일러, 이 개막 트레일러 저도 지금 방금 처음 봤는데요. 진짜 트레일러는 너무 따뜻하고 순간 뭔가 힐링이 돼가지고 저 개막식에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원작 소설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네, 확인해보니까 2년 전에 저희 이제 그 고릴라벨 원작이 그 책으로 출간이 되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공사 측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2년 뒤에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한국에 이제 개봉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보니까 아 이제 그 책이 이런 영화로 다 탄생을 한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되게 반가웠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자님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영화 함께 감상하시면 되게 마음 따뜻해지고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개막 시기에 관한 소개를 진행할 건데요. 올해 저희 비키는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 비키즈들과 국내 어린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구성된 다시 어린이 인권 선언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서 개막식에서 Z세대 인권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원 집행위원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간략하게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3년 5월 1일 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선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너무 다 잘 아실 거고요. 어린이 선언이 5월 1일 날 1923년 5월 1일 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5월 1일 오전에는 이제 메이데이 행사를 그 당시에 열었다고 하고요. 오후에 이제 어린이 날의 잔치를 하면서 어린이 선언을 이제 발표했다고 자료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내의 이제 어린이 인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여러 차례 어린이 인권에 관련된 이제 그 현장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어린이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현장과 선언들이 있었을 뿐이고 그들이 실제로 주체가 되어서 내용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회 비키즈에서 지금 내년도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어린이 선언을 스스로 준비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막식 때 그 의지를 이제 널리 알려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을 모셔서 이 선언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1년 뒤에 선언을 발표할 일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의 세대를 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지금의 세대가 중심이 돼서 이제 선언을 만들긴 합니다만 또 이게 또 100년 가까이 가야 되니까 Z세대보다는 아마 이 제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칭으로 Z세대 어린이 인권 선언을 준비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은 개막식 사회자에 관한 소개입니다. 올해 16회 개막식 사회자는 배우 서신혜님과 배우 이지원님이 함께합니다. 배우 이지원님은 저희 청소년 집회위원으로서 계속 비키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개막식 사회를 매년 함께 해주고 계셔서 이게 점점 그 이지원 배우님의 성장을 같이 보는 기분이라 저도 뜻깊고요. 서신혜 배우님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그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저희 이제 비키와 되게 의미가 또 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에 서신혜님께서 올해 저희 비키에 대한 인사 영상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인사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6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막식 사회와 심사위원을 맡은 배우 서신혜입니다.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영화제에 사회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청소년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무한의 상상력과 본인만의 개성으로 다양한 영화를 연출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되게 저는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서 근데 너무 바르게 성장을 하신 것 같고 되게 지금도 좋은 배우로 입지를 붙여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개막식이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번에 올해 상영작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영작 공식 경쟁 부문 레디액션과 비경쟁 부문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레디액션은 장슬기 프로그래머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이후에 저희 트레일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레디액션 공식 경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상영하는 저희 경쟁 부분 섹션이고요. 올해는 총 40개국 299편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확실히 그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접수 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학교를 갈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제작 환경에 많이 노출되지 못했고 그래도 이렇게 접수가 됐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총 15개국 40편의 영화가 이제 본선에서 상영이 되고 나서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레디액션 그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수상작을 결정을 하는데요. 레디액션 1, 2에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생이죠. 그러니까 만 12세 이하 어린이 친구들이 만든 영화들이고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장르죠. 좀비 장르물. 어떻게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어떤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레디액션 1, 5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 레디액션 섹션 중에서 가장 해외 작품 비율이 높은 섹션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이게 학교 과정에서는 중학생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섹션은 해외 친구들이 많이 만드는데 근데 다행히 올해는 조금 고른 편수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레디액션 1, 8 섹션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섹션이 아닐까 합니다. 총 20편의 작품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아까 팬데믹 이후에 청소년들이 어떤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담겨있고 또 오늘날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고민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경쟁 부문 섹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What about it? 죄송합니다. Well, something has happened to Mark. You know he's always the first one going to school, right? 내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핸드폰 게임 중독이 되면 게임 캐릭터가 돼버린대. 뭐?
뭘까?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그래서 그 목적이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Don't be afraid. The only thing to fear in life is those that don't fear God. ماوەیەکە دوکان و بازار داخراوە نەخۆشینێکاتە Kroz loša, kroz teška vremena i kroz sva ona između. 사실 나에게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너 이래가지고 우주에 갈 수 있겠어? 거기 누구시던가? Con locura y pasión. Escóndase. Bueno, así de las circunstancias me lo permitieron. 사람이 오랜만에 와서 그래요. 전 이민혁입니다. 그냥 홈스쿨링 시키고 있어요. 아, 졸려 죽겠네. 할머니, 그거 뭐지? 까만색, 하얀색, 동그라미 5개로. 숨었던 사람? 어디로 갔나? 집에 오면 맨날 있지도 않고 그 아줌마들이랑 맨날 카페 간다 영화 본다. 진짜 짜증나. 엄마 요즘 이상하다고. 이제 안 된다고 했잖니? 정말 조심히 다녀올게요. 제발요, 엄마. 차례 타라고 똑바로 서. 너 헌금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있어? 우리 학교에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문화가 하나 있다. 바로 판치. 먼저 첫 번째,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하는 사람이 지갑을 듣고 싶은 사람 접시에 포도를 넣는 거지. 야, 뭘 이런 거. Why should I? It's nice. 이어서 비경쟁 부문 섹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유시 수석 프로그래머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 후에 트레일러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비경쟁 부분 좀 많은데요. 일단 저희 비경쟁 부분 중에 사실 핵심은 우리끼리는 나노 다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그 나를 찾아서 너와 더불어 이제 하여튼 이렇게 그 다름 안에서 경계를 넘어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나를 찾아서는 내 안에 수많은 나, 즉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 질문들을 찾아 나가는 섹션이고요. 이번에는 전부 19편이 선정됐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소년의 이야기 크리스토 복수하다, 또 가난의 장벽을 뛰어넘는 열정에 대한 델핀, 또 여성에게 금지된 전통을 도전하는 루시아의 하프, 역경의 사춘기를 겪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눈을 뜨는 여운 줄리엣,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또 무조건 빨리 많이를 바라는 세상에서 소녀가 있을 자리를 묻는 마틸다의 공부 비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소년 이야기 섬소년 브라히, 난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리의 아이, 외로움과 상실의 정서에 침몰해서 금기를 깨고 마는 형제 이야기 터칭 등 이런 19편의 영화를 모아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너와 더불어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는 화합을 다루는 섹션이고요. 올해는 20편이 모아져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그려낸 글래스보이하고 우당탕탕 축구 클럽이죠. 그다음에 감동의 우정 드라마인 꿈꾸는 나비, 청소년들의 내면의 상처를 묘사한 먼데이의 희망 여행, 또 답답한 현실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아낸 질주하는 청춘과 단편 그 외에도 룰과 아담, 방콕의 밤, 달콤 씁쓸한 이런 영화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웰메이드 가족 영화인 토토리 우리 둘만의 여름, 이거 최근에 아마 개봉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레시컴 홈도 있고요. 우주 탐사를 관계로 믿음과 사랑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우주 소년, 또 입양아들의 독립을 다룬 이젠 떠나야 해요. 그 외에도 이제 단편 엄마는 쏟아지는 빛처럼 생일 축하의 파편들, 뭐 이런 영화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름 안에서는 이제 우리 그 비키의 모토가 달라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차별이 되지 않는 다름을 껴안는 관용, 이런 것과 관련된 섹션이고요. 올해는 24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루는 세로 우에소의 학교, 또 삶과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갈등을 다루는 바람 속의 켄자, 그리고 내 동생 옥산나 고릴라별, 이 개막작이죠. 이거는 새로운 가족을 둘러싼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다니엘 16, 빈스는 사회적 이슈, 함께 고민해야 할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은 어느 가족이 함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면, 모한의 꿈은 양동이와 수영장으로 나타나는 물의 부족, 그 다음에 풍족함을 동시에 그리고요. 아들의 이름, 폭발하기 전에 해마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가는 사랑과 이해의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이제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환상, 모험 이런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올해 25편이나 선보이고 있고요. 서로 닮았어도 다르더라도 그 서로의 결핍을 감싸 안고 나아가는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드래곤볼, 또는 마고와 마게리타의 환상의 시간 여행, 신나는 마법 동물학교,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또 고정된 성 역할에 반박하면서 실존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는 캘러미티 제인도 있고요. 또 보수적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바이킹 프로젝트, 또 우주 비행사를 꿈꾸며 자신의 터전을 작은 우주선으로 상상하는 가가린, 또 환경 파괴를 지켜볼 수 없어서 힘을 모으는 용감한 페프콘 탐정단까지 또 여러 영화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저희가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왜 아시아 영화는 이렇게 좋은 어린이 청소년 영화가 없을까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시아 영화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12편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다큐와 픽션 사이에서 중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홈런 야구 소년 있고요. 또 카톨릭 학교 학생들이 마주치게 되는 모순적 현실을 담아낸 명랑 고딩이라는 필리핀 영화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 모순적인 전통을 담아내는 티벳의 바람이라는 영화와 이주민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땅 없는 집, 자말,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도 여러 편이 모아져 있습니다. 안바르, 또 새 가족, 목격자, 연설, 아기도 등 아시아 단편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단히 소개드렸던 그 특별전 채널 1016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여기에도 그 5편의 장편이 다들 좀 그 흥미롭고 재밌는 영화들 모아봤는데요.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은 유일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라트비아라는 그
그 소련 연방하에서 그 억압받는 약소민족의 그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면, 앨리스 주니어는 10대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트랜스젠더인 앨리스가 보수적인 카톨릭 학교에 전학 와서 자충우돌하면서 그 학교를 변화시켜내는 거를 굉장히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담아내는 아주 매력적인 퀴어 무비이고요. 용서받은 아이들은 일본 영화인데 그 왕따나 집단 괴롭힘 이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져내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기가 피해자였는데 중학교에 가면서 자기가 가해자가 됐는데 그 다시 법원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풀려나면서 또 사회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이제 한마디로 그 악의 순환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폭력의 순환을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려낸 영화고요. 침묵의 숲은 그 대만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할 만한 청각 장애자 학교에서 오랫동안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은폐되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낸 아주 잘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전 세계적 기후 환경 운동가 10대 소녀에 대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이외에도 단편에도 그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청소년부터 또 전쟁과 테러의 희생자인 어린이 청소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 곳곳에서 전쟁, 평화, 인권 이런 문제들을 읽어볼 수 있는 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리본 더 비키는 저희 비경쟁 부문인데요. 여기에는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뭐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처해 있는 현실이나 어떤 고민들을 만들어 본 영화들을 단편, 4편 뭐 이렇게 모아져 봤고요. 또는 여기도 리본 더 비키도 1, 2 그죠? 단편 4편, 2로는 단편 4편, 18은 단편 9편 이렇게 모아봤고요. 또 야외극장 달빛 별빛, 이거는 여름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조금은 재미있고 편한 영화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장편 4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로 가족 대화합 작전을 펼치는 에이브의 쿠킹 다이어리, 납치된 아빠를 구출하기 위해 여정을 펼치는 트롤킹, 또 다양한 물고기가 바닷속 세상에서 펼치는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고피쉬, 우주 여행에서 불시착한 강아지의 모험담 슈퍼펫까지 이렇게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4편을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완두콩 극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체코 질린 영화제에서 온 애니메이션 9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트레일러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Herzlich willkommen, Anna. Pakistan. As-tu fait le passus pour police? Mais que me plaît l'idée. Parce qu'il y a peut-être récemment. Je trouve pas qu'il est vraiment beau. Salut. Hey, attends, j'ai... Her şeyin yadında.
야. 응? 나 임신했다. ¿Quién eres o qué? Notre chère Emma, après quelques mois d'absence, elle nous revient en pleine forme pour le dernier trimestre de l'année. Solo quiero ver cosas lindas. El agua mansa. Yo no quiero esto, mamma. Tutti i suoi giorni ad osservare i ragazzi del paese. Come sotto lei. Om tredje världstorg. Och så hade de en liten lärjunge. Båda. קראת לי מורת עכשיו? שמה לי? Okay. Invisibility clerk. Oh wow, she's got great hair. Oh, and the cutest nose. I'm on my way. I'm on my way.ไอ้หนุ่มเองมานั่งดนตรีด้วยเหรอ 그래도 오늘 일찍 끝나니까 Changed Jonah's life forever. Non tornare indietro! Õnneks kohtasin ma Veerat ja elu läks ilusaks. Davor war ich ja alleine. Ora mi din soledad. des animaux dans les endroits reculés de la planète. Als ich vorhin geschwommen bin, da habe ich was im Wasser. Nee, loop nou even door. Kom op. Sami, დიდი სწორებზე ავიწეთ. გადავდგით მარცხენა და დავიწყეთ. 1 लाएगा ना? लाएगा ना मेरा बेटा? खाली बाल्टी लेके मत आना. Maman, ça va nous aider. Easy for a young polar bear like me then to leave my family and try to find my lux. Assimilation first. Sorry, well, that afro is fine if you want. Todos nos estamos esforzando para que este verano parezca como los de antes. Me méfierai de cette malle. Elle imagine. You'll behave yourself, right? I love you. I love you too, Mom. Tämä voi olla kyllä oikeasti aika vaarallista. Verhaltenstraum. Sind die Pfefferkörner? Gelacht und gequakt und gebellt. Millä koon. Six Pausen.
No crec que res pugui salvar-me. Strong. That is the reason your mothers are standing in lines for butter. And what did you expect? The cook is leaving with our lunch again. あなたは何を謝りたいの？ Que você faça suas malas, a gente vai se mudar. Pues imagina que todo lo que está pasando es un cuento. Ça va, mon loup? T'es Ah oui, c'est trop tôt. Ok. En avant les amis. Zülbü, Omales. Omales? Seda? yak do'sti, yak. Okey. Xo'p. 네, 저희 섹션별 트레일러 감상하셨고요. 그 전체 트레일러 중에서 나를 찾아서 너와 더불어 다름 안에서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특별전까지 총 5개의 섹션 트레일러를 감상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섹션 트레일러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재생해주지 못하고요.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그 영상물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영화와 교육에 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화 집행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 영화 읽기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영화 교육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화의 중당으로 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팬데믹 때문에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읽기에 이제 어린 버전으로 해서 필름에서는 놀이 프로그램, 영화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영화 논술은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 교실까지 지금 현재 일상에서 계속 그리고 있는 교육 활동들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충무연수 또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그 사학형 프리즘에서 이런 이제 연구 과제들을 책으로 계속 펼쳐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트레일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실제 국내에 소개되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편이죠. 정확한 연도 기억나지 않는데 소설 수사이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든 영화가 국내 관종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개봉해보면 수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하지를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각 시도 교육청과 이제 협업해서 이 수입을 이제 해가지고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무료로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백업 사업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영화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수법과 관련한 부분을 사회적 교육점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영화 시사회 34쪽에 있는데요. 교육영화 시사회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영화와 관련돼 있는 장학관과 장학사 그리고 이제 영화 이제 교사들 그리고 일반적인 문화 활동가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더 공유하고 확장시키려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영화 읽고 체험하고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영화 교육 프로그램이 영화 교육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확장되고 있는 영화 교육과 관련한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영화 센터를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10강으로 영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제 기간 중에도 저희 뷰티 포럼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럼 다소 이 전체 영화제에 대한 소개를 1시간 정도로 짤막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조영민 기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에 개막작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감독님이 한국계라고 하시는데 뭐 입양이 되신 분이신 건지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폐목작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없는 건지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올해 개최된 영화제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야외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 감독 소개를 보면 그냥 Born in 서울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절차로 지금 스웨덴에 계신지는 확실하게는 잘 파악을 잘 못해서 굉장히 여쭤보기 좀 거시기해가지고 일단 태어나신 건 한국이 맞고요. 일단 그 배급사랑 처음 연락을 했을 때도 너희 이 영화 감독님이 한국계인 건 아느냐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질문지를 지금 작성 중인데 감독님께서 이제 따로 서면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회신이 오면 한 번 더 저희가 상세하게 물어봐서 그때 한번 전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GV 같은 거는 별도로 없어요? 감독님이 지금 그 일정상 원래 저희가 온라인 GV를 개최를 해서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가 실시간 현장 중계가 가능하니 참석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그때는 도저히 일정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따로 영상으로만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네. 장소 관련 부분, 장소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저희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대로 영화의 전당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원래 작년부터 그 북구는 그 이전부터 했었고 작년에 중구가 같이 결합돼서 북구 지역과 중구 지역에 동시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 북구 지역에서는 화명 CGV와 이제 북구 대천천 야외광장에서 이제 오픈 시네마로 광장에서 진행할 거고요. 중구에서는 B&K 아트 시네마에서 할 겁니다. B&K 부산은행 극장에서 진행할 거고 또 중구는 작년까지는 야외 극장이 없었는데 올해 유라리 광장에서 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총 그래서 스팟이 해운대랑 중구 2개, 이제 북구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스팟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막작? 폐막식은 저희가 작년부터 폐막식이 없었어요. 이게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 사실상 그 시상식으로 영화제가 종료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게 저희가 오프닝과 클로징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그 어떤 형식이 국내 영화제는 일종의 강박처럼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막식으로 문을 열고 시상식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닫는 형태로 계속 앞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실까요? 저기 이제 어린 입건설에 관해서 1년 후에다가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뭐 문구를 바꾼다든지 무슨 선언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는 건지 좀 구체적 스케줄 좀 네,
다시 어린이 인권 선언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요청드리는 게 지금 개막식에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준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 100년 전의 어린이 선언을 기초로 해서 그것과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각으로 시선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밝혀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마 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좀 치열한 토론의 과정들을 거쳐내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실제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이제 토론이 아마 준비가 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아마 영역별로 분야별로 토론을 통해서 문장들이 하나씩 조항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막식 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지금 따로 없으시면 한 번 더 나중에 그 보도개요지 통해서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시니까요. 나중에 추후에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로써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차권이 필요하신 기자님 계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식적인 이제 기자회견이 다 끝나서 이제 좀 말씀을 사연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부산이 그 영화 영상 도시를 꿈꾼 지 이제 20주년이 됩니다. 그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산이 영화 영상 도시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또 그 슬로건을 앞세웠고 부산이 영화 영상 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또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영화의 전당과 같은 이런 시설들, 스튜디오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20여 년 동안 이제 열려 왔었는데요. 그에 맞춰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나 또는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는 인식의 수준 또 사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이제 비키를 겪어온 17년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지점인데 딱 두 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축약해서 하면 지역의 영화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역의 영화 정책자라고 그럴까요? 또는 뭐 정치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화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응당하지 않는 지역의 행정가들, 정치인들 이런 부분들의 암담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변화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비키는 영화 영상 도시에 걸맞게 국내 7개 영화제에 꼽힐 정도로 프로그램 규모를 확장시켜 왔는데 그 프로그램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
좀 최소한 지역사회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거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정말 멈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을 매우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한 영화제는 아주 충실하고 의미 있게 치러내겠지만 이 이후에 다시 지역사회의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아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또 만들어내 볼 것인지 지혜를 모아볼 텐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참담하기 짝이었고 전망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풍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영화영상 도시로 걸맞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개 영화제 중에 6개 영화제는 평균은 제가 사실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평균을 치면 대략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프로그램 규모를 유지하는 비키는 올해 총 예산 규모가 8억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룰 수 없는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해마다 강조해오는 기적을 일구고 있는 BK의 사무국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있으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이런 컨텐츠 정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않을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절망감을 사실은 느껴서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렸습니다. 희망찬, 기운찬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올해 영화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